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에서 건강과 위생을 쉽게 지키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생활정보 내레이터입니다. 오늘은 밤마다 불쑥 나타나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바퀴벌레,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따뜻한 해결책을 제 목소리로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밤중에 화장실 불을 켜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쏜살같이 사라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그런 순간이면 잠이 깨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여러분의 감정선에 맞춰 불안에서 시작해 공감으로 이어지고 안도를 거쳐 희망으로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내일 밤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새벽 2시,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는 길에 전등을 켜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후다닥 사라지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 짧은 순간이 남은 밤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음 날까지 신경이 쓰입니다. 물 한 잔도 마음 편히 마시기 어려워지죠. 바퀴벌레가 집에 나타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벌레들은 낮에는 어두운 틈새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따뜻하고 습하며 먹이 찌꺼기가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죠. 특히 싱크대 및 냉장고 뒤, 가스레인지 주변, 화장실 배수구 근처를 좋아합니다. 이런 곳들은 습도가 높고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때가 남아있기 쉽거든요. 더욱 걱정스러운 건 한 마리를 봤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개체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바퀴벌레는 번식력이 뛰어나 작은 틈새에서도 알을 낳고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밖에 없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72세 김정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몇 달 전부터 새벽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바퀴벌레를 자주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밤에 물을 마시러 가는 것조차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발을 디딜 때 밟게 되지는 않을까? 갑자기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어요. 김정수님처럼 작은 벌레 하나가 생활의 리듬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밤중에 목이 말라도 참게 되고 화장실 가는 것마저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수면 패턴도 흐트러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퀴벌레 자체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들의 습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바퀴벌레는 어둡고 따뜻하며 습한 곳을 좋아하고 주로 밤에 활동하며 단맛이 나는 음식을 특히 좋아합니다. 이런 특성을 알면 대처 방법도 보입니다. 오늘 제가 안내드릴 방법은 독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무엇보다 환기 걱정 없이, 냄새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퀴벌레가 자주 나타나는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주로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 옆, 냉장고 뒤, 화장실과 세면대 주변일 겁니다. 내일 아침 밝을 때 이런 지점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검은 점 같은 배설물이나 갈색의 작은 알집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서식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퀴벌레 퇴치를 떠올리면 강한 살충제나 화학약품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은 냄새가 독하고 환기도 오래 시켜야 해서 망설여지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화학물질에 더 민감해지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깊어지죠. 바퀴벌레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면 굳이 독한 약을 쓰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벌레들은 단맛에 강하게 끌리는 특성이 있어요. 설탕이나 단 음식 냄새를 맡으면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단 것을 먹고 나면 반드시 물을 찾는 습성이 있죠. 바로 이 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68세 박노식님은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셔서 강한 살충제 사용을 꺼리셨습니다. 아내분도 화학제품 냄새에 예민하셔서 고민이 많으셨죠. 그래서 제가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섞은 혼합물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며칠 지나면서 효과를 실감하셨어요. 박노식님은 부엌 싱크대 밑과 가스레인지 옆에 작은 접시에 담아 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을 받았는데 그동안 심심찮게 보이던 바퀴벌레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무엇보다 냄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비결은 바로 베이킹소다와 설탕의 조합에 있습니다. 설탕은 바퀴벌레를 강력하게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하고 베이킹소다는 벌레 체내에서 물과 만나 가스를 발생시켜 내부 압박을 일으킵니다. 이 두 재료 모두 우리가 음식 만들 때도 쓰는 안전한 것들이죠. 베이킹소다는 빵을 부풀릴 때나 청소할 때도 쓰는 친숙한 재료입니다. 설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 재료 모두 약국이나 마트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거의 없어서 실내 공기가 답답해질 걱정도 없어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바퀴벌레의 소화 시스템 특성 때문입니다. 사람과 달리 바퀴벌레는 위산이 강하지 않아서 베이킹소다가 제대로 중화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 것을 먹으면 곧바로 물을 찾는 습성이 있어서 베이킹소다와 물이 만나 가스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1대1로 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설탕이 너무 많으면 베이킹소다의 효과가 떨어지고 베이킹소다가 너무 많으면 단맛이 약해져서 유인 효과가 줄어듭니다. 혼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손이나 도구에 물기가 있으면 미리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닦고 마른 상태에서 섞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혼합물은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반려동물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물론 직접 먹으면 안 되지만 강한 화학살충제에 비하면 훨씬 안심이 되죠. 방법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준비부터 설치까지 정말 간단해요. 복잡한 과정이나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 배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끼라도 바퀴벌레가 지나가지 않는 곳에 놓으면 소용없죠. 반대로 평범한 재료라도 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놓으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러니 바퀴벌레의 동선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바퀴벌레는 벽을 따라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탁 트인 공간보다는 모서리나 틈새를 따라 다니죠. 그리고 어둡고 따뜻한 곳을 좋아해서 가전제품 뒤나 싱크대 밑을 자주 이용합니다. 이런 특성을 알면 어디에 놓아야 할지 감이 오시죠? 75세 최영자님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분은 처음에 혼합물을 여러 곳에 뿌려 놓으셨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종지 2개에 혼합물을 나누어 담아서 싱크대 밑과 가스레인지 옆에만 놓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동시에 바닥에 음식 부스러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설거지 후에는 물기를 꼼꼼히 닦아내도록 했어요. 다른 먹을거리나 물이 있으면 혼합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관리한 지 며칠 만에 그동안 심심찮게 보이던 바퀴벌레가 거의 사라져서 아침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최영자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핵심은 정확한 위치 선정과 주변 정리입니다. 바닥에 직접 뿌리지 말고 작은 용기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종이컵 뚜껑이나 작은 접시, 우유병 뚜껑 같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설치할 때는 싱크대 밑, 화장실 배수구 주변, 가스레인지 뒤, 냉장고 옆 이런 곳들을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이곳들은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효과를 보기 쉽거든요. 용기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이동이나 교체가 쉬워서 관리하기 편합니다. 바닥에 뿌린 것은 청소할 때 번거롭지만 용기에 담은 것은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되죠. 위생적으로도 훨씬 깔끔하고요. 혼합물을 만들 때는 한 번에 한 달 분량을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베이킹소다 1컵, 설탕 1컵 정도면 충분해요. 잘 섞어서 밀폐용기에 보관해 두시면 매번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설치 지점을 선택할 때는 잘 보이면서도 걸리적거리지 않는 곳을 고르세요. 너무 숨겨 놓으면 관리하기 어렵고 너무 드러나는 곳에 놓으면 미관상 좋지 않죠.
반그림자 지역이라고 할까요? 적당히 어둡지만 접근하기 쉬운 곳이 좋습니다. 용기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크면 혼합물이 많이 들어가서 아깝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성인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용기가 적당합니다. 소주병 뚜껑이나 요구르트 뚜껑 정도의 크기면 딱 맞아요. 혼합물을 설치했는데도 효과가 생각보다 더디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대부분 마지막 조각 하나가 빠져 있는 경우예요. 그 비밀은 바로 물입니다. 바퀴벌레는 단 것을 먹으면 갈증을 느끼고 곧바로 물을 찾습니다. 이때 가까운 곳에 물이 있으면 혼합물의 작동 원리가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되죠. 베이킹소다가 물과 만나야 가스를 발생시키거든요. 만약 물이 멀리 있거나 아예 없으면 벌레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뒤늦게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70세 이도연님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혼합물만 깔아두었는데 며칠 지나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병뚜껑에 물을 받아서 혼합물 옆 5cm 정도 떨어진 곳에 두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3일 후 주방이 조용해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동안 밤마다 들리던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사라지고 아침에 부엌에 가는 것도 한결 마음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물 한 그릇을 더 넣은 것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해답은 정말 단순합니다. 혼합물과 물을 쌍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물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주병 뚜껑이나 요구르트 뚜껑에 살짝 받아두는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엎어질 위험도 있고 관리도 번거로워집니다. 물을 갈아주는 주기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겨울철에는 23일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면 됩니다. 물이 너무 오래 있으면 이상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다른 벌레들이 모일 수도 있거든요. 물그릇을 놓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혼합물과 너무 가까이 놓으면 물이 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물이 미리 반응해서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5cm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또 물그릇을 혼합물보다 약간 낮은 곳에 두면 물이 튀지 않아서 더 안전해요. 계절에 따라서도 관리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물이 빨리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자주 갈아주어야 하고 물그릇도 자주 씻어야 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해서 물이 금방 마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많이 넣어두거나 갈아주는 주기를 짧게 하면 됩니다. 물의 온도는 상온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바퀴벌레가 선호하는 온도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수돗물을 그냥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혼합물만 놓았을 때와 물까지 함께 놓았을 때의 효과는 정말 확연하게 달라요. 작은 실천이지만 결과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정말 우리 집에도 통할까요? 마지막까지 의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네, 다만 관리의 리듬을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이 방법은 독하게 즉시 효과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바퀴벌레의 습성을 이용한 점진적인 제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23일 후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일주일 안에는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관리하면 거의 완전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74세 정혜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바퀴벌레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이들이 부엌에서 간식을 먹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혹시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셨죠. 특히 막내 손주가 아직 어려서 바퀴벌레를 보면 울음을 터뜨리곤 했거든요. 정혜남님은 제 방법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혼합물과 물을 관리하셨어요. 2주차에 들어서면서 밤에 부엌에서 들리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3주차에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내 손주가 할아버지 집이 깨끗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부엌에 가면 뭔가 무서운 게 나올까봐 조심조심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혜남님의 마음속 불안이 안도로, 안도가 희망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바퀴벌레들이 혼합물을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은 개체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요. 2주 정도 지나면 새로 유입되는 것도 차단되면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조용해지죠. 이 방법의 장점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효과가 지속되거든요. 다만 관리는 해주어야 해요. 한 달마다 혼합물을 교체하고 13일 간격으로 물을 갈아주고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재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설치 위치를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높은 선반이나 손이 닿지 않는 구석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화학살충제에 비하면 훨씬 안전하지만 그래도 직접 먹으면 안 되니까요. 계절이 바뀌면서 바퀴벌레의 활동 패턴도 달라집니다. 여름철에는 더 활발해지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해져요. 그에 맞춰서 관리 주기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조금 더 자주 확인하고 겨울에는 여유롭게 관리해도 괜찮아요. 달력이나 휴대폰에 교체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관리 리듬을 만들기 쉬워요. 매월 1일은 혼합물 교체하는 날처럼 정해 두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청소할 때도 순서를 정해두면 효율적이에요. 음식 부스러기 제거, 물기 닦기, 혼합물과 물그릇 확인 순서로 루틴화하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불안에서 출발해서 바퀴벌레의 습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재료로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